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많은 전차와 군인들이 적국을 향해 총을 겨누고 미사일을 쏘는 등 언론을 통해 전해진 전쟁의 모습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사이버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의회, 정부 부처, 국영은행 등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가 모두 마비되고 통신 기업이 디도스 공격을 당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인터넷이 중단되면서 국가의 주요 인프라와 전체 국민의 삶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이전부터 전문 해커를 동원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왔는데요. 전통적인 군사 수단에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전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사이버전으로 옮겨가는 형태, 그리고 사이버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적의 무기 체계를, 상대국의 무기 체계를 뭐 해킹이라던가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받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물리적인 공격을. 그런 것처럼 사이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는 군사력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뭐 이제 디지털 뭐 무기 체계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작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기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때문에 전쟁 이전 사이버 공격으로 기관 시스템을 마비시킨 후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최근 전쟁의 양상인데요. 이렇듯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진행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이버 보건력이 보안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뭐 무기 도입 체계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이제 사이버 국방력을 갖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정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발전 형태를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 또는 뭐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관리 또는 이제 처리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이 전쟁의 양상을 크게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 역시 무인화,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기가 2m 정도에 불과한 작은 무인기가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이 가운데 한 대는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해 강북 일대를 횡단했는데요. 비록 공격 기능이 없는 무인기지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탱크나 미사일 등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국방력을 측정하는 척도였다면 최근엔 디지털 지휘 통제 시스템이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음이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속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 기술을 수용하고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 세계적인 사이버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은 이제 국방 안보의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며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를 지켜온 대한민국. 하지만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과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반도체 공급 불안은 반도체 자국 우선주의를 발현케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점점 그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술이 확대되면서 고효율, 저전력,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구조로 반도체 시장은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이제 기술 개발도 되어 왔지만 실제 지금 서비스라든가 이쪽 산업에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건 이제 태동기라고 보일 정도로 시장이 다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시작하는 지금의 태동기에서 굉장히 앞으로 시장이 커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는 반드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때 학습한 데이터를 단시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AI 반도체는 학습과 추론 이외에 대규모 연산까지 가능한 비메모리 반도체인데요. 인간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AI 반도체입니다. 이 AI 반도체는 GPU 대비 딥러닝 연산 속도가 1.5배 빠르고 전력 사용량은 80% 수준이지만 가격은 GPU의 절반에 불과한데요. 점차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AI 반도체 칩 기반의 하드웨어부터 AI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까지 AI 서비스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공지능을 처리하기 위한 이제 하드웨어를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여전히 성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에 개발할 수 있는 용이성,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컴패터빌리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 활용이 될 때 성능뿐만 아니라 또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전력의 어떤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IHS 마켓은 2025년 글로벌 AI 반도체 매출이 1,2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집중 투자는 물론 비반도체 기술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야말로 국가적 기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죠. 신냉전 시대의 전략 무기로 떠오르고 있는 AI 반도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게 AI 반도체 시장은 어쩌면 또 한 번 찾아온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술 AI 반도체로 우리나라가 다시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급부상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동통신의 진화를 살펴보면 10년 단위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시작으로 문자, 데이터, 동영상이 결합되고 최근엔 다양한 산업과 결합된 융합 서비스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2030년대가 되면 지상구와 위성이 통합된 3차원 통신망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상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네트워크 혁신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스페이스X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주를 향해 수많은 저궤도 통신 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우주를 향한 경쟁은 앞으로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렇듯 지상을 넘어 우주 인터넷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우선은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면 위성통신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상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위성 인터넷 인프라,
그러니까 망 자체가 전 세계 망을 아울 수 있다는 게 시작이 됐고,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라든지 원웹이라든지 텔레셋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지금 전 세계 우주 인터넷을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3년 올해가 어떤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위성 통신이 시작되는 원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임무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통신 시장 역시 지상을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주 환경에서 탐사선에 실린 우주 탑재체를 이용해 지구로 메시지, 파일, 동영상 등을 보내 우주 인터넷 기술을 검증하게 됩니다. 지상망 중심의 이동통신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영 지역인 도서나 산간 지역, 바다 같은 공간도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재난이나 이동통신상에서도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담보할 핵심 기술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우주 인터넷 또는 위성통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전체의 발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통신 장비들은 하드웨어 중심의, 그다음에 제조사 중심의 어떤 네트워크 기술들이 형성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모든 것이 소프트웨어화 돼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기능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인 공부와 소프트웨어에서의 어떤 이런 활용, 이런 것들을 우리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IT 강국 대한민국. 인터넷 기반의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를 거쳐 이제는 차세대 플랫폼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이 가상세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며 놀거나 업무를 보는 모든 활동이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의 5G 상용화와 2020년 전 세계를 감탄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증가하는 유입수만큼 기술력도 함께 성장하면서 메타버스 혁명의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이 급진전합니다. 그래픽의 퀄리티도 상당히 증가함으로써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더 손쉽게 이용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VR과 AR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적 진화 과정에서 바로 메타버스와 어떤 맞닿은 발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세상 속 지구라 불리는 메타버스. 하지만 아직 기대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킬러 콘텐츠의 부재로 즐길 거리는 많지만 취미 활동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제적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서비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또한 단순히 웹 기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술의 동반 혁신이 필요하기도 하죠. 때문에 2023년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시장 안착을 위한 내실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확장 가능성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산업이 태동기를 막 벗어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걸쳐 가능성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나 관련 기관들에서 보다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지금의 초창기 메타버스 서비스들만 보고선 고작 이거야? 라는 비판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대해주는 보다 따뜻한 대중적 시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콘텐츠와 디바이스 분야입니다. 이곳에서는 3D 생태 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유명 생태 관광지인 동백동산 습지센터와 먹물각을 구현한 이 콘텐츠는 VR을 통해 실제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제주 현지의 자연과 문화유산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과 도슨트가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서로 동행하며 의견을 나눌 수 있어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인원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죠. 현재 이런 메타버스 분야의 콘텐츠와 디바이스 관련 기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 현장에서는 아직 아쉬운 점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들은 사실 지금 상당히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지원들이 일정 기간 내에 된다는 것들이 좀 아무래도 기간의 제약이라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들은 꾸준히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다가 멈춰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좀 연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장기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현실은 하나의 유형에 그치지 않고 융복합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게임은 물론 일상을 기록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되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까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에게 메타버스는 또 다른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 세상을 선점하고 디지털 강국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